북한 최고 권력자 김여정의 아들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사라졌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져간 USB 속에는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문.mdl에서 김여정이 직접 헬기를 타고 추격했고 사살하지 마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백두혈통 해커는 철책을 넘었을까요? 그리고 USB 속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탈출의 전말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평양 창광거리 특각.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3살 저는 국가정보화국 산하사이버전 부대 소위였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흘렀고 류경 호텔이 보였습니다. 당 간부들만 사는 특별구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여정 동무, 조선노동당 부부장이자 국무위원회 제1부부장. 제 어머니였습니다. 한결아, 어제 훈련은 어땠니? 남조선 국방망 침투 훈련 완료했습니다. 잘했구나. 오늘 저녁 러시아 대표단 만찬이 있다. 참석해라. 짧은 대화였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기보다 상급자와 하급자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국, 김치, 계란 후라이, 고등어구이, 러시아산 캐비어까지. 밖에서는 인민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말입니다. 오전 8시 국가정보화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전용 차량은 중국 밀수 벤츠였습니다. 부대에는 20명의 젊은 해커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수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라자루스 그룹, 북한 최고의 사이버 전사들이었습니다. 한결 동무 어제 미국 국방부 서버 침투 성공했다더. 박준혁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냥 연습이었어. 우리는 매일 남조선, 미국, 일본 컴퓨터망을 뚫는 훈련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훔치거나 기밀을 빼내는 실전 임무도 있었습니다. 양심이 찔릴 때도 있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부대 식당에서 고기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코카콜라까지 있었습니다. 중국 밀수품이었습니다. 야, 어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본 거 들켰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최민철 동무. VPN 쓰다가 걸렸대. 보이부에 끌려갔어.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면 끝이라는 걸 모두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망을 뚫을 수 있었지만 남조선 문화를 즐기면 죽었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러시아 군사 협력 관련 암호화 통신 감청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요즘 아주 가까웠습니다. 무기거래, 기술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저녁 6시 특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검은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한결아, 오늘 만찬에서는 말을 아껴라. 듣기만 해. 만찬장에는 러시아 대표단이 와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장성들, 양복 입은 관료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테이블에는 랍스터, 캐비어, 와인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밖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리는데 여기서는 잔치였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인민의 낙원인가? 만찬이 끝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최신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밀수품이었습니다. 특권층 자녀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인민은 고통받았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국주의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최민철 동무처럼 끌려갈 테니까요.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권 속에서 양심을 속이며 사는 하루가.
2024년 10월 어느 밤 어머니는 러시아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는 특각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는데 경비원이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창이 떴습니다. 해커였습니다. 15분 만에 뚫렸습니다.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국무위원회 회의록, 러시아 협력 문서, 대남 전략. 모두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호 관리소 월간 보고. 요덕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수감자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름, 나이, 죄목, 상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리명숙, 여, 58세. 죄목 반동 사상 유포. 상태 2024년 9월 사망. 심장이 멎었습니다. 리명숙 선생님. 제 고등중학교 은사님. 수학을 가르쳐 주셨던 분. 항상 웃으시던 분.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폐렴. 수용소에서 일하다 쓰러져 의료 조치 없이 사망. 선생님이 굶어 죽으셨다는 겁니까?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형 기록.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공개 처형 15건, 비공개 처형 43건. 제목은 한국 드라마 시청 USB 소지, 탈북 시도. 8월 12일, 김성호, 32세. 한국 영화 USB 소지 및 배포, 공개 총사령. 제 중학교 선배였습니다. 축구를 잘했던 사람. USB 때문에 죽었습니다. 수용소 사진도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맨손으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감 인원 23,000명, 2024년 사망자 289명, 주요 원인 영양실조, 동상, 작업사고. 한 해에 289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로그를 삭제하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리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시던 모습, 수학을 설명해 주시던 모습.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VPN을 연결했습니다. 남한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북한 인권 최악, 정치범 수용소 참상, 탈북자 증언. 기사들을 밤새 읽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하루 옥수수 한 줌으로 살았다는 증언, 추위에 손발이 얼어 떨어졌다는 증언,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증언. 챗GPT에 물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정말 있습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조사 결과 북한에는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며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북한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건물. 하지만 저 너머에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캐비어를 먹을 때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벤츠를 탈 때 누군가는 맨발로 얼어붙은 땅을 걸었습니다. 이건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2,500만 명이 갇힌 감옥.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USB 속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리 선생님과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러시아에서 돌아온 건 3일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USB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리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당 중앙위원회 만찬이 있었습니다. 특각 연회장의 부장들, 보위부 간부들, 군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참치회, 와인, 캐비어가 차려졌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좋지 않다던데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하면 됩니다. 남조선 삐라 유입이 늘었습니다. 적발되는 족족 교화소로 보내십시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입이 열렸습니다. 요덕 수용소는 어떻습니까?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결아, 무슨 말이냐? 15호 관리소 말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한 보위부 간부가 웃었습니다. 반역자들을 교화하는 곳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한 해에 289명이 죽는데도요?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한결아, 나와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닫고 돌아봤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숫자를 들었느냐? 사실 아닙니까? 입 조심해라. 리명숙 선생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내 컴퓨터를 해킹했구나. 네. 다 봤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한결아, 너는 백두혈통이다. 김일성 주석님의 증손자고 김정은 동무의 조카다. 그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신분이 소중합니까? 인민들이 죽어가는데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건 학살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그런 생각을 품으면 너도 위험해진다. 나도 너를 지킬 수 없어.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당 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데? 그들은 죄가 있어서 거기 있다. 리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라. 내 목숨을 위해서다. 어머니는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보위부였습니다. 한결 동무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 검색입니다. 남자는 제 얼굴을 오래 쳐다보고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상자 출근 확인. 대상자.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부대에 들어가자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한결아, 조심해. 보위부에서 너 조사한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덮지 못한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한결아, 너를 보호할 수 없을 것 같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위부에서 너를 조사하기로 했다. 당 중앙의 결정이다. 어머니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살고 싶으면 협조해라. 내가 본 것 안 봤다고 해라. 거짓말하라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다. 어머니는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USB를 찾을 겁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2024년 11월 보위부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첫째, 탈출 루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대 컴퓨터로 국경 지역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약 160km, 차로 3시간 거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군사분계선만 넘으면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국경은 더 멀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230km.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판문점이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둘째, 한국 국정원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VPN을 여러 겹 썼습니다. 추적당하면 끝이었습니다. 암호화 메신저로 탈북 지원 채널을 찾았습니다. 평양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입니다. 판문점 JSA를 통해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USB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15호 관리소 기밀, 러시아 무기거래, 김정은 건강기록. 확인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암호는 백두는 거짓이다입니다. 계획이 왔습니다. D-Day는 12월 10일 밤 11시 판문점 T초소. 북측 경비 2명을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셋째,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사본을 2개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몸에 지니고 하나는 특각 정원에 묻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습니다. 넷째, 탈출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옷, 방탄복. 저는 부대 장비실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구형 방탄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비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CCTV를 해킹해서 10분간 정지시켰습니다. 방탄복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11월 말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결 동무 12월 5일 오전 10시 보위부 조사실로 출두하십시오. 5일 후였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USB를 찾을 겁니다. 집도 수색할 겁니다. 저는 국정원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12월 4일로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월 5일 보위부 조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나가야 합니다.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 자정으로 변경합니다. 12월 1일 어머니가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한결아, 12월 5일 조사 잘 받아라. 협조하면 문제 없을 거다. 예,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라. 본 것 없다고 해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3일, 저는 특각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검은 옷, 방탄복, USB 3개, 물, 에너지바.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넣었습니다. 밤 10시 특각을 나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산책 좀 하겠습니다. 밤에 위험합니다, 동무. 괜찮습니다. 30분만 다녀오겠습니다. 창광거리를 걸었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평양 야경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저 불빛 뒤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강을 봤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거짓의 도시. 저는 이제 갑니다. 살기 위해. 진실을 위해. 자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탈출의 날이었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저는 특각 경비를 무력화했습니다. CCTV를 해킹했습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10분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고에 있는 전기차 승리호를 탔습니다. 어머니 차였습니다. 복제키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특각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 초소를 지났습니다. 평양 시내로 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개성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평양 마이너스 개성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올렸습니다. 시속 120km. 빨리 가야 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군인 2명이 다가왔습니다. 차를 세우십시오. 저는 차를 멈췄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신분증과 통행증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위조 통행증을 꺼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개성당 위원회에 긴급 문서 전달하러 갑니다. 새벽에? 긴급입니다. 군인이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긴급 경계령. 김한결, 23세, 국가정보화국 소위 수배중. 발견 즉시 체포하라. 제 이름이었습니다. 군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쏴, 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달렸습니다. 검문소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봤습니다. 군인들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시속 140km.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탕탕탕. 차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있었지만 차는 방탄이 아니었습니다. 개성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연속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추격차가 뒤처졌습니다. 차를 버려야 했습니다. 한적한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내렸습니다.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판문점까지 15km였습니다.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낮에는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판문점이 가까워졌습니다. 밤 10시 판문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초소가 보였습니다. 국정원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T초소였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T초소로 다가갔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백두는 거짓이다. 저는 암호를 말했습니다.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10분 후 교대 시간입니다. 저는 철책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다른 경비병이었습니다. 매수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너 김한결이지? 수배자잖아. 매수된 경비병이 뒤에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저는 철책을 올랐습니다. 가시철 조망이 손을 찢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책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남쪽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보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저는 뛰었습니다. 앞으로만 뛰었습니다.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결아, 멈춰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급히 돌아온 겁니다. 헬기가 하강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뒤에는 보위부 특수부대 727부대원들이 따라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전투복을 입고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 50m. 하지만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차가웠던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갈 겁니다. 왜 이러느냐? 너는 백두혈통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특별해서 갇혀 살라고요? 특별해서 진실을 모른 척 하라고요? 특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어머니가 멈췄습니다. 10m 거리였습니다. 손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한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체제를 지켜야 해. 그게 우리 가문의 의무야. 그게 혁명을 지키는 길이야. 체제가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리 선생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15호 관리소에서 죽은 289명은요? 그들도 혁명을 위한 희생입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어. 체제를 지키려면. 아니에요. 학살이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군사분계선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쏴!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탕. 제 방탄복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등이 뜨거웠습니다. 충격에 비틀거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사살하지 마. 다리를 쏴. 죽이지 말고 멈춰라.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까지 저를 죽일 순 없었나 봅니다. 엄마였습니다. 당 간부이기 전에 엄마였습니다. 다리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뛰었습니다. MDL 철책이 보였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저는 외쳤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넘어오세요. 빨리. 철책을 기어 올랐습니다. 가시철 조망이 옷을 찢었습니다. 살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책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남측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살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MDL 북측에서, 철책 너머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안녕히 엄마. 언젠가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나요. 통일이 되면 만나요. 그때는 자유롭게 안아드릴게요.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헬기로 걸어갔습니다.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헬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헬기였습니다. 헬기 안에서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총상 부위를 지혈했습니다. 진통제를 놔줬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에 박힌 총알 파편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강한결 씨 맞으십니까? 네. 강한결. 제 새 이름이었습니다. 김한결은 죽었습니다. 이제 강한결로 살아야 했습니다. USB를 확인했습니다. 대단한 정보입니다. 15호 관리소 기밀 러시아 무기거래 내역, 김정은 건강 기록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 법률, 경제, 언어를 배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뭐든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 양강도에서 온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왔다는 것. 3개월 후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 노원구 아파트와 정착금 700만 원을 줬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제 돈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새로 시작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USB를 봤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리 선생님 이름이 보였습니다. 수용소 사진이 보였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2025년 3월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의 북한 실상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UN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목소리는 변조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15호 관리소 실태를 말했습니다. 289명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을 말했습니다. USB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세계가 들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저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25년 12월, 저는 강한결로 살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냈습니다. AI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프리덤 시큐리티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보안이라는 뜻입니다. 직원은 5명입니다. 모두 탈북자 청년들입니다. 북한 해킹 기술을 한국 보안에 활용합니다. 대학도 다닙니다. 컴퓨터공학과 3학년입니다. 성적은 좋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교수님들이 칭찬해 주십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합니다. 탈북 해커의 진실. 구독자 50만 명입니다. 북한 실상을 알립니다. 사이버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탈북 과정을 공개합니다. 댓글에는 응원이 많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덕분에 북한 실상을 알게 됐어요.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밤마다 꿈을 꿉니다. 어머니 꿈입니다. MDL에서 손 흔들던 모습이 보입니다. 눈물 흘리던 얼굴이 보입니다. 평양 특각에서 함께 아침을 먹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 잘 계세요? 혼자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북한 뉴스를 검색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여전히 당 부부장입니다. 처벌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느 날 탈북자 멘토링 행사에 갔습니다. 새로운 탈북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었어요. 한국말이 어색하고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고 차별도 느끼시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청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유튜브 하고 싶어요. 해요. 같이 해요. 진실을 알립시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책상 위에 USB와 어머니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지키려던 체제는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역사는 자유의 편이니까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자유로운 땅에서, 통일된 조국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리 선생님과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아직 북한에 갇혀있는 2,500만 명을 위해, 자유를 꿈꾸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일도 저는 일할 겁니다. 회사를 키울 겁니다. 유튜브를 올릴 겁니다. 대학 수업을 들을 겁니다. 세상의 진실을 알릴 겁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만날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겁니다. 리 선생님 묘소를 찾아갈 겁니다. 15호 관리소를 폐쇄할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살아갈 겁니다. 강한 결로, 탈북자로, 자유인으로.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싸워서 쟁취해야 합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차례입니다. 저는 돕겠습니다.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